고려대학교 입학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시 계획 전체를 다시 짜야 할 수도 있는 아주 결정적인 변경 사항에 대해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마 나는 입시 호강 달궈봤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정보 지금 바로 업데이트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서류 양식이 조금 바뀌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원자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말 그대로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는 아주 중대한 변화가 코앞에 닿았습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온라인 한국어 시험 폐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는 어학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일단 이걸로 어떻게든 해보자 하는 일종의 안전망이 있었잖아요. 그게 2027년 봄학기 입시부터는 그냥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문이 열린다는 거죠. 아니, 고려대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건 그냥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고요. 대학의 전략 자체가 바뀐 겁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 다시 말해서 그냥 유학생을 많이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입학하자마자 바로 전공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 진짜 준비된 인재만 뽑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정부는 전체 유학생 수를 늘리고 싶어 하지만 고려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들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는 아무나 받지 않겠다. 제대로 공부할 학생만 받겠다. 이건 우리 학교의 교육 퀄리티, 또 고려대라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겠다는 아주 분명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 변화가 우리 지원자들에게 미치는 가장 현실적인 영향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입시 준비 시간표가 훨씬 더 빡빡해졌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짜리예요. 2026년 가을학기 입학. 이때가 바로 온라인 한국어 시험이라는 옛날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진짜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 비상구인 셈이죠. 이 둘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2026년 가을학기까지는 어떻게든 비벼볼 언덕이 있었어요. 하지만 2027년 봄학기부터는요? 그냥 끝입니다. 공인 어학 성적표가 없으면 원서 접수 버튼조차 누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일단 지원하고 보자는 전략은 이제 완전히 막혔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계산해 볼까요? 2027년 봄학기 원서 접수는 보통 2026년 9월 초에 마감될 거예요. 그런데 토픽 성적은 시험 보고 나서 보통 한 달은 훌쩍 넘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안전하게 지원하려면 늦어도 2026년 7월에 보는 시험은 무조건 응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일찍 서둘러야겠죠? 특히 의대나 간호대학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선택지가 아예 없습니다. 이 학과들은 오직 봄학기에만 신입생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저 마지막 비상구였던 2026년 가을학기 지원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더 엄격해진 새로운 규칙에 정면으로 부딪혀야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새로운 언어 요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숨어있는 아주 무서운 함정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소 합격 기준만 넘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요, 최소 점수로 문 닫고 입학하면 심각한 학업적 그리고 금전적 불이익을 받게 되거든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만약에 토픽 3급으로 겨우 입학했다? 그럼 여러분은 1년 내내 비싼 등록금은 똑같이 내면서 전공 수업은 단 한 과목도 못 들어요. 그냥 한국어 공부만 하는 겁니다. 사실상 1년을 그냥 버리는 거죠. 시간과 돈을 둘 다요. 4급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고대생으로서의 생활은 무조건 토픽 5급 이상을 받아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대학은 여러분이 언어 공부가 아닌 진짜 학문을 하길 바라는 겁니다. 자, 온라인 시험이 사라진 지금 언어 능력을 증명할 길은 이 4가지뿐입니다. 뭐니 해도 가장 확실하고 깔끔한 방법은 역시 토픽 성적이죠. 다른 방법들도 가능은 하지만 이건 특정 조건에 해당하거나 나중에 전공을 선택할 때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언어 요건을 통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내 지원서를 돋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형 선택부터 서류 준비까지 핵심 전략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고려대는 크게 2가지 트랙으로 지원자를 뽑습니다. 트랙 1은 저는 무조건 경영학과 갈 거예요. 처럼 목표가 뚜렷한 학생에게. 트랙 2는 아직 뭘 전공할지 고민 중이에요 하거나 한국어 적응 기간이 좀 더 필요한 학생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트랙 틀을 생각하는 분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나서 경영학과나 컴퓨터학과 같은 인기 전공을 선택하고 싶다면 반드시 토픽 5급 이상을 받아야만 해요. 그러니까 입학은 비교적 유연할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전공으로 가는 길은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줄 활동 증빙 서류는 최대 10개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 10개라는 점이에요. 이건 그냥 서류를 많이 모으라는 과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을 잘 정리해서 가장 빛나는 순간 10개를 뽑아 나를 설득해보라는 전략적인 요구입니다. 양보다는 질, 아시겠죠? 이 4가지 서류가 여러분의 합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SAT나 AP 같은 표준화 시험 성적은 여러분의 학업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죠. 스쿨 프로파일은 평가관이 여러분의 고등학교 수준을 이해하게 돕고요. 교내 공식 수상 기록은 신뢰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까다로운데 아포스티우나 영사 확인, 이건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졸업장이나 성적 증명서가 국제적으로 유효하다는 공식 인증을 받는 절차예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서류 작업 중 하나라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알아본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원서 제출 날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한 단계별 계획을 제시해 드릴게요. 이 4단계 로드맵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1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언어 점수 확보에 집중하세요. 6개월 전부터는 서류를 준비하고 3개월 전에는 그 복잡한 행정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은 모든 것을 최종 점검하는 시간으로 쓰는 거죠. 고려대학교로 가는 문은 분명 이전보다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학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길은 훨씬 더 명확해졌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이 변화를 위기가 아닌 엄청난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